네, 이번 동영상에서 일과 내용 정리는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쭉 이어서 보면요. 28쪽입니다. 나는요, 아버지한테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갈등을 한 이후에 아버지한테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왜 아이의 편지를 갈취했냐 라고 했을 때는요, 통쾌함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고마움을 느꼈던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끝내 그놈의 갈취라는 말을 고집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상처를 받으셨죠. 그런데 어머니의 상처를 외면하고 계속 어머니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사람을 질리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한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28쪽에요. 아버지가 그 일가 아저씨한테 주려고 술을 가지러 갔었던 거 기억나요? 이 술을 가지러 갔다가 어머니랑 싸웠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직접 챙겨왔는데요. 그 쟁반에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오래돼서 소금기가 버석버석 올라온 멸치랑요. 그 다음에 고추장이 있었는데 밥풀이 막 덕지덕지 섞여있는 고추장이었어요. 그 앞에서 일가가 굉장히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받은 걸 알 수 있는 말로 교자상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에서 일가의 위치가 높게 대접을 받다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9쪽에 그 아버지랑 아저씨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를 불러서, 나는 과수원으로 그 뺑소니를 쳤었죠. 나를 불러서 술을 한 잔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를 본 순간에 어머니가 이제 나를 불러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한 거는요. 어머니가 미호기의 편지를 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미호기의 편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저녁 준비를 나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술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녁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이걸 봐서는 어머니가 저녁을 어디 가시겠구나 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29쪽에요. 어머니가 결국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랑 아버지는 그다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갔는지 알고 있거든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갔을 거냐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고모 집 갔을 거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라면 나가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 엄마 친구의 집에 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에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런데 30쪽에서 나는 미호기와의 관계가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호기한테 받은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오늘 학교 끝나고 교회 뒤 느티나무 밑으로 와. 만약에 네가 안 오면 너랑은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추측을 해보면요. 아저씨와 만난 날이겠죠? 편지를 받은 날이겠죠? 편지 받은 날? 근데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 느티나무 밑으로는 나가지 못한 거겠죠. 31쪽에서 나는 한숨 쉬며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울고 있는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요.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이제 나는 누구와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생뚱맞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나는요, 미호기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미호기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미호기와 지금 끝종이 났죠. 나는 누구와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미호기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여자애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막막하기까지 했대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현재 중학생이고 2학년이 겨우 끝났고 3학년 올라가려는 학생입니다. 33쪽인데요. 나가 이제 한숨 쉬면서 있는데 아저씨도 거기 나와 있었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 아저씨 옆에 가서 있긴 하는데 계속 졸려가지고
비몽사몽하고 있었죠, 나는. 근데 나의 눈을 번쩍 뜨게 한 아저씨의 말이 있습니다. 내용보다는요, 요 말이 나의 눈을 번쩍 뜨게 했어요. 아, 우리 외삼촌도 참, 이거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아저씨가. 여기서 왜 눈을 번쩍 떴냐면요, 문득 아저씨가 내게 처음 했던 말, 그놈 궁뎅이도 참 하는 말과 비슷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이걸 문제로 넣은 이유는요, 이 말투 있잖아요. 로 시작해서 참으로 끝나는 이 말투는 아저씨의 그 특이한 말투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의 말투가 나중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모두 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4쪽에서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 물어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 나는요, 조금 더 성숙합니다. 물으면 피차, 어머니랑 나랑 서로 쑥스러울 테니까 어머니의 사생활, 어머니의 생각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미호기와 아저씨에 대해서요, 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미호기와 끝종이 난 지도 한참 됐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 어머니가 돌아오시고 나서 그 집을 다시 떠나셨죠. 그런 다음에 거의 약 1년 정도, 1년은 좀 안 되는 시간이긴 해요. 약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나의 태도가 변화하는데요. 미호기를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 미호기한테 차였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눈물도 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아저씨는 첫인상부터 끝까지 안 좋았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저씨를 안 좋아하는 듯 했는데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한층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35쪽인데요. 들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나가 이해하고 있는 국어 선생님 말인데요. 이거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문제를 낸 것도 있어요. 내가 나의 외로움 때문에 울 때는 아직 덜 컸다는 증거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다면 이미 그가 다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주인공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요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나의 외로움, 미호기와 헤어진 것 때문에 울었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였다면 나와 상관없는 아저씨의 고독함을 느껴서 눈물을 흘린 거는 이제 이 나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쪽인데요. 나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요, 더 이상 미호기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요. 국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이제서 내게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아저씨는 조선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굉장히 멀리 있겠죠. 그런데도 와가지고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낯선 집에 와서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도 분명히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했을 텐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걸 텐데,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아저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어린아이가 이 아저씨의 고독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층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내용 정리는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안내할 사항은요, 선생님이 그 온라인 클래스에도 써놓을 예정이지만,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간 내용, 동영상은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올려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으로 나간 수업의 학습지는요,
별도로 출력해서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 출력하고 답까지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학습지 출력해서 그거를 공부하는데 잘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